이번 강의에서는 애니메이션과 그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거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미지 뷰에 제공되는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고요. 혹은 뷰의 속성을 변화시켜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기존에 없던, 기존에 우리가 제공되고 있는 뷰들은 전부 다 자기 컨텐츠가 고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자유롭게 만들어서 그릴 수 있는 뷰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앱을 만들면서 애니메이션을 왜 쓸까요? 애니메이션은요, 뷰가 바뀌는 상황을 조금씩 시간을 들여가면서 보여주는 게 애니메이션처럼 보이죠. 이렇게 애니메이션 쓰게 되면은 사용자는 뭐가 바뀌고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더 가질 수가 있죠. 만약에 애니메이션을 쓰지 않으면 눈 깜빡할 사이 값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뭐가 바뀌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씬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종류로는 이미지 뷰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UIkit에 있는 뷰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뷰의 애니메이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뷰는 이미지를 조금씩 바뀌는 이미지들을 연속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미지 뷰에는요, 애니메이션 이미지, 똑같은 애니메이션이지만 하이라이트 상태 보여주는 이미지된 배열을 프로퍼티를 제공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때 일어난 시간, 그 다음에 반복 횟수, 이걸 토대로 스타트와 스톱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뷰 디드로드에서 애니메이션 사용할 이미지들을 준비를 하고요. 이미지 뷰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3초 동안 일어나도록 했어요. 사용자가 스타트 버튼 누르게 되면은 그때는 이미지 뷰를 이용해서 스타트합니다. 스톱 하게 되면은 애니메이션 진행 중이면 정지하도록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미지 뷰에 이미지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뷰는요,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속성들이 있죠. 색깔, 위치 같은 게 있습니다. 변경되는 것을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속성이 변경이 되면 그게 바로 애니메이션이 돼요. 근데 뷰는 모든 속성 가지고 애니메이션 가능한 게 아닙니다. 위치나 중심좌표, 트랜스폼 이용해서 행렬 이용해서 변형하기, 알파값,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형태의 속성들은 애니메이션이 가능해져요. 그럼 불가능한 속성은 이딴 소리겠네요. 그럼 뭘까요? 히든. 히든은 true 아닌 false입니다. 중각각 계산이 불가능한 속성들은 애니메이션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API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IView 클래스에 애니메이트라는 이름으로 타임 매스로 제공됩니다. 앞에 클래스가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UIView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UIView 클래스에다 바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트, 그 다음에 상황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듀레이션은 애니메이션 일어나는 시간이 되고요. 딜레이는 시작하기 전 딜레이 시간. 실제 애니메이션에 관련 코드는 애니메이션스라고 부르는 클로저를 입력합니다. 컴플리션은 애니메이션이 종료된 이후에 동작해야 하는 코드를 역시도 클로저로 입력을 합니다. 한번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의 위치를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원래 위치와 바뀐 위치가 서로 달라야 되겠죠. UI 뷰의 애니메이트를 시작합니다. 1초 동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뷰는 레이블이 되겠네요. 센터의 값을 200포인트 200으로 이동이 됩니다. 1초에 거쳐가지고 이동하게 될 거예요. 주의할 점은요, 이 애니메이션 시작하기 전에 원래 포인트가 200이었다면 애니메이션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뷰의 속성 변화가 발생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사용하기 위한 API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시작을 시켰죠. 이제 애니메이션 종료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우리가 파라미터로 듀레이션에 몇 초를 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그런 상황도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다음 동작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 코드는요, 이 애니메이션 API 이후에 작성하면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코드는 비동기 방식이다 보니까 이 애니메이션 시작시킨 이후로 그냥 쭉 진행해 버려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끝난 다음에 뒤에 있는 코드가 동작하는 게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나서의 동작은 컴플리션이라고 붙은 파라미터, 그 파라미터의 클로저로 넣어줘야 됩니다. 클로저 파라미터에는 애니메이션 종료 여부가 전달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true가 올 겁니다. 혹시 뷰가 사라졌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false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관련된 API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아까 봤었죠? 컴플리션 블록입니다. 트레이딩 클로저에 의해서 그 함수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네요. 이 안에는 애니메이션이 종료된 이후에 동작해야 되는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컴플리션 이용해서 연속된 애니메이션 만들 수 있겠죠. 하나의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애니메이션이 동작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애니메이션 작성합니다. 중심 위치를 200, 200으로 이동시키는 애니메이션. 이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컴플리션에 또 다른 애니메이션을 입력했죠. 1초 동안 배경색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될 겁니다. 이 코드는 그래서 하나의 애니메이션 끝나고서 두 번째 애니메이션이 연속적으로 동작하도록 작성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쓰다 보면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반복 몇 번 할 거냐, 반복을 할 때 반대 방향으로 애니메이션을 발생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속도 같은 거, 처음과 끝이 동일한 속도로 갈 것이냐, 처음엔 느리고 시작하게 할 것이냐, 이런 형태의 커브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중에 인터랙션을 사용할 것인지 옵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은 배열 형태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옵션을 주는 예제 코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의 애니메이션입니다. 1초 동안 딜레이 넣고요. 옵션입니다. 커브는 이진 느리기 시작합니다. 반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애니메이션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이때 옵션을 넣어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속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뷰가 제공하는 애니메이션 중에는 스프링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스프링 애니메이션은 물리적인 효과를 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API를 보면은 그 감쇄비, 그 다음에 초기 시작 속도 같은 걸 입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죠? 오른쪽 파란색은 스프링 애니메이션, 빠르게 움직였다가 마지막엔 물리 효과를 가지면서 느리게 동작하게 됩니다. 이때 댐핑을 조절하게 되면요, 바깥으로 튕기듯이 다들 돌아오도록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뷰를 다룰 때 트랜지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랜지션은 뭐냐? 기존의 뷰가 사라지고 새로운 뷰가 나타나는 것을 트랜지션, 즉 뷰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걸 코드로 옮기면요, 기존의 뷰는 사라지죠. 그래서 remove from superview 이용해서 사라집니다. 새로운 뷰가 나타나죠. add subview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니메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런 뷰의 트랜지션을 사용한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애니메이션과 다른 API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용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API가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뷰의 트랜지션 과정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API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 이름은 트랜지션, 그 다음에 해당 애니메이션이 발생하는 뷰, 시간, 옵션, 그 다음에 트랜지션에 해당하는 코드 작성하는 클로저, 그 다음에 완료 시 동작할 컴플리션. 또 다른 API가 있는데 이거는 from 뷰, 삭제될 뷰, to 뷰, 추가될 뷰. 그 외에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클로저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from 뷰는 삭제하고 to 뷰는 추가를 줍니다. 트랜지션 애니메이션을 발생하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의 트랜지션, 그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이 발생하는 범위, 이 범위는 화면의 일부일 수도 있겠죠. 옵션이 있고요. 옵션은 트랜지션용 애니메이션에 대한 종류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블록 안에다가는요, 기존의 뷰를 삭제하는 코드, 그 다음에 새로운 뷰를 추가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 다른 API로는요, 트랜지션에 프롬 뷰와 투 뷰를 넣습니다. 아까 코드보다 좀 간단하죠? 리무브와 애드 서브 뷰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종류를 입력하면 됩니다. 한번 트랜지션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가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놨고요. 씬을 만들어 놨습니다. 뷰가 하나 있고요. 이 뷰에 대한 속성 변화로 애니메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을 발생하기 위해서 이 버튼 만들었고요. 버튼에 대해서는 액션, 뷰에 대해서는 아웃렛을 연결해 놨습니다. 버튼 누르게 되면은 뷰에 대한 속성을 변화시킬 겁니다. 센터를 이용해서 위치를 이동시켜 볼게요. X좌표는 300, Y좌표는 500 정도로 이동시킨 코드입니다. 런을 해보면요, 일단 애니메이션이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순식간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르면 바로 움직이죠. 사용자가 뭐가 이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얘를 애니메이션 발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UI 뷰의 애니메이트 이용해서 합니다. 1초 동안 일어납니다. 애니메이션 코드. 자동화성 이용해서 쉽게 만들었죠. 클로저 안에서는 참조를, 프로퍼티에 대한 참조를 셀프 이용하는 거. 다시 실행시켜 보고 애니메이션이 동작하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누르게 되면은 1초 동안 속성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난 이후의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줄의 코드가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코드가 실행된 이후에 이번에는 프린트로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레드뷰의 배경색을 파란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예상하고 짰냐? 위치가 이동된 이후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바뀔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뒤집혔죠. 먼저 바뀌었습니다. 즉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바뀐 게 아니고요. 그냥 쭉 진행해 버렸습니다. 비동기 방식의 API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동작하기 위해서는 컴플리션이 있는 API를 사용해야 됩니다. 클로저 엔터키 누르면 완성이 되죠. 애니메이션은 300에서 500포인트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완료 상태일 때 파란색으로 바꾸는 코드를 넣어주면 애니메이션이 끝난 이후에 파란색으로 바뀔 겁니다. 동작 키고요. 끝나고 나서 바뀌었죠. 그럼 보너스로 이 바뀌는 것도 애니메이션 넣고 싶어요. 그럴 땐 컴플리션에다가 또 다른 애니메이션을 시작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의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애니메이션이 연달아 동작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애니메이션 끝나고 두 번째 애니메이션. 이런 형태로 이제 뷰의 속성 변화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실습을 진행해 봤습니다. 뷰의 그리기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I 뷰가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컨텐츠를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컨텐츠 종류에 맞는 뷰를 선택을 해서 사용했었죠. 우리가 글자를 출력해야 돼요.
컨텐츠가 글자인 경우 뭘 사용했죠? UI 레이블. 컨텐츠가 이미지입니다. UI 이미지에 대한 뷰는 UI 이미지 뷰. 이런 식으로 컨텐츠에 맞는 뷰를 사용했었고요. 그러면 그것에 맞도록 잘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커스터마이즈하고 싶은 거예요. 기존에 제공되어 있던 뷰와는 다른 형태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커스텀으로 뷰를 만드는 방법은 UI 뷰를 상속하는 뷰 클래스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뷰의 그리기 기능, 이 부분을 만들어서 제공해주면 됩니다. 그럼 커스텀으로 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커스텀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엑스코드에 있는 new 파일에서 만들면 됩니다. 파일 템플릿은 코코아 클래스로 만들면 되고요. 그러면서 파일 정보 입력에서는 부모 클래스는 UI 뷰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입력하고요. 언어는 스위프트로 입력하고 넥스트 누르면 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뷰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이걸 이용해서 씬에 배치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인터페이스 빌더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씬에다가 뷰를 배치합니다. 그냥 뷰를 배치하게 되면 그에 대한 클래스는 UI 뷰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UI 뷰를 쓴 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직전에 만들었던 커스텀으로 만들었던 그 뷰를 사용할 거죠. 그래서 뷰를 선택하고요. 그에 대한 클래스를 지정해 줍니다. 인터페이스 빌더를 이용해서 사용할 때입니다. 코드로 사용할 때는요. 뷰 디드 로드에서 해당 뷰 객체를 만듭니다. 위치와 크기를 지정해주고 뷰 구조 안에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만든 커스텀으로 만든 뷰를 사용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커스텀 만든 뷰를 사용할 때 인터페이스 빌더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고요. 코드를 이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만든 뷰가 객체로 만들어질 때 어느 이니셜라이저가 동작할까요? 인터페이스 빌더로 작성했을 때는 그때는 init 파라미터가 코더인 게 물립니다. 처음 본 게 아니죠? 잠깐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 스위프트 공부했을 때 NS 코딩에서 제공되는 그 이니셜라이저가 이 init 코더입니다. 두 번째, 코드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객체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때 동작하는 이니셜라이저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없는 이니셜라이저일 수도 있고요. 프레임, 위치와 크기에 대한 시지렉트를 제공해주는 이니셜라이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객체를 배치에 따라서, 어떻게 뷰를 배치에 따라서 이니셜라이저가 다르게 동작하게 됩니다. 커스텀 뷰 만들었죠? 그 안에 이제 그리기 기능을 작성할 차례입니다. 그리기 기능은 drawRect라는 메소드를 재정해서 만듭니다. 이 drawRect 안에다가는 뷰의 컨텐츠를 그리기 위한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만약에 글자를 그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NSString이라는 타입이 제공하고 있어요. NSString 어떻게 사용하죠? 스트링을 as를 이용하면 NSString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냥 draw 이용해서 해당 포인트 혹은 rect 안에다가 작성할 수가 있어요. 혹은 이미지를 그리고 싶어요. 즉 이미지 뷰를 이용하지 않고 내가 만든 뷰, 그 뷰를 통해서 이미지를 출력하고 싶은 거죠. UI 이미지에는요, draw라는 게 있어서 특정 포인트 rect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내가 만든 뷰를 통해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도형을 그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UI 베지어 패스를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뷰에다가 글자와 이미지를 출력해주는 예제 코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클래스입니다. draw rect 안에 작성합니다. 문자열을 출력할 거예요. 문자열을 ns 스트링으로 타입캐스팅하고요. draw에서 위치를 지정합니다. 물론 그릴 때에 대한 속성을 넣어주겠죠. 색상은 빨간색, 크기는 30포인트로 뷰에다가 그립니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얻어와서 이미지의 드로우에서 화면에 그린 코드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뷰에는 드로우 렉트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도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UI 베지어 패스라는 걸 이용해서 그립니다. 이 베지어 패스는요, 그리기 위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베지어 패스예요. 일단 그리기 위해서는 점이 하나 이동해야 돼요.
시작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커런트 포인트가 되고요. 무브 이용해서 그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리기 위한 선 두께, 선에 대한 모서리, 교차점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베이저 패스에다 그리기 위한 정보를 다 입력했다. 마지막에는 스트로크 이용해서 선 그리기를 완성할 수가 있고 필을 이용해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 베이저 패스를 이용할 때는 그리기 위한 정보를 다 입력합니다. 네, 마지막에 스트로크와 혹은 필을 이용해서 선을 그리거나 채우면 됩니다. 베이저 패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릴 건데 가장 간단한 직선 그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직선을 그리기 위한 정보를 addLine이라는 메소드 통해서 입력합니다. 그래서 그리기 위한 지점까지 연결합니다. 어디서부터 연결될까요? 베이저 패스가 가지고 있는 현재 지점, 커런트 포인트부터 직선을 그리기 위한 정보가 추가가 됩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저 패스 객체를 만들고요. 시작 지점을 일시포인트 20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100포인트, 100포인트까지 그리기 위한 정보를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0포인트, 20포인트까지 또 선 그리기 위한 정보를 추가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선을 그리기 위한 정보를 추가한 거고요. 스트로크 하게 되면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20포인트 20에서 100포인트 100까지 직선이 그려지게 되고 200포인트 20포인트까지 또 직선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나는 선 그리기에 색깔 같은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 방법은 UI 컬러를 이용해서 합니다. 원하는 색 객체를 만든 다음에 set stroke 하게 되면 그리기 위한 색 설정, set fill 하게 되면 채우기 위한 색 설정이 됩니다. 이 메소드는 실제 그리기 위한 스트로크나 fill 이전에 호출이 돼야 돼요.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이저 패스 만들고요. 선 그리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기 전에 파란색으로 그리겠다라는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크 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그려지게 돼요. 베이저 패스 이용해서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선을 4번 그리면 됩니다. add line to를 4번 호출하면 되는데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니셜라이저에 보면은 아예 렉트를 입력해서 그 렉트에 차는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거기다 추가로 뭐가 있느냐? 코너가 둥근 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각형을 그리는 예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저 패스 만들면서 사각형에 대한 정보를 렉트로 넘겨주죠. 그 다음에 테두리가 둥근 사각형 만들기 위해서 코너 레디우스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크에서 사각형을 테두리를 그렸습니다. 파란색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ill 했습니다. 그럼 닫힌 공간을 채웁니다. 노란색으로 채우는 설정을 이미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상에 있는 그림처럼 나타나게 돼요. 베이저 패스는요, 좀 더 다양한 도형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타원 그리기입니다. 이 CG 렉트를 채우는 타원을 그릴 수가 있고요. 호 그리기 있습니다. API를 보면은 이니셜라이저가 있고요. 해당 호를 그릴 수 있는 베이저 패스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베이저 패스에다가 호를 그리기 위한 정보를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시작 각도, 종료 각도,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넣어주면 됩니다. 타원과 호를 그리는 예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그림입니다. CL렉트를 만들고요. 이 사각형을 채우는 타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졌네요. 호 그리기입니다. 호는 호의 중앙좌표를 넣어주고요. 반지름, 그 다음에 시작 각도와 끝나는 각도를 넣어줍니다. 각도는 외대한 값을 넣어야 되고요. 각 타입별로 파이 값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호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베이저 패스를 이용해서 곡선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곡선 그리기 위한 API가 있는데 곡선은 컨트롤 포인트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하나는 시작점과 종료점 사이에 조절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이 그려지는데 마치 뭐랑 비슷해요? 중력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휘죠. 이런 컨트롤 포인트는 2개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2개짜리는 2번 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곡선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베이저 패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도형을 그리는 방법을 살펴봤었죠. 네, 베이저 스케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이벤트에 의해서 그리기 위한 정보를 추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화면상에 보이기 위해서는 스트로크나 필을 이용해서 출력하죠. 이 스트로크나 필 같은 경우는 그 드로우, 뷰에 있는 드로우 함수 안에다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벤트를 받아서 그린 정보가 바뀔 수도 있죠. 그럴 때는 화면을 다시 그려야 되는데 그때는 드로우 렉트를 호출하지 않고요. 그때는 뷰에 있는 set need display 호출하게 되면은 뷰를 다시 그리게 됩니다. 코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이 일어났어요. 그럼 베이저 패스에다가 정보를 추가하고 그 화면에 반영해야 됩니다. 다시 그려야 됩니다. 이때 드로우를 호출하는 게 아니고 뷰에 있는 set need display 호출하게 되면은 다시 드로우가 불리게 되면서 그게 바로 화면에 반영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뷰를 다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메이션과 그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봤었죠? UI 이미지 뷰를 이용해서 해봤습니다. 혹은 뷰를 이용해서 속성 변화 주기, 그 다음에 트랜지션 뷰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과정에서 애니메이션 효과 주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기, 우리가 커스텀으로 그리기 위해서 뷰를 상속받았죠? 드로우 안에다가는 베이저 패스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형들, 그거를 그리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과 그리기 위한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